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게 9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넘었어요. 두 달 넘도록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준비 공판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소 자체가 워낙 졸속 기소였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연다고 그럴 때 정경심 교수 측에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었잖아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예정된 일정의 공판 준비기일 열었죠. 근데 그때 정경심 교수 측에서만 연기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검찰 측에서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연기 요청한 이유는 공범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 그 수사 기록도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거고, 위조에 공모를 했다는 공범이 이번에 적시가 됐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자 없고요. 그 범행 일시도 2012년 9월 7일이 아니고 2013년이고요. 그리고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게 아니고 직인 파일로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실상 공소장 변경하면서 밝힌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 검찰이 주장이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1차 공소는 1차로 기소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는 검찰이 정치한 거죠. 스스로 그걸 입증한 거죠. 그런데 그 범행 일자가 9월 7일, 2012년 9월 7일이 아니고 지금 2013년으로 미뤄진 거 아니에요? 그럼 2013년이면 공소시효가 내년까지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그날 기소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쯤 됐으면 네가 사퇴를 해라. 후보자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든지 좀 하시죠. 이러면서 검찰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그거를 스스로 지금 입증을 해준 거예요. 공소장 변경 슬쩍 한 거죠. 자, 그리고 1차 그 공판 준비기일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으니 내가 뭘 방어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 미뤄달라고 했던 건데 검찰이 공판 준비기일 미뤄달라고 했던 거 참 속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특정된 거 없이 정치 행위로 기소를 해놓고 만약에 그 제시된 이제 증거 목록이 제출될 거 아닙니까? 증거 목록과 공소장의 내용 등등을 비추어 봐서 전혀 이 공소 사실이 맞지 않는다거나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공소기각도 가능하거든요. 만에 하나 공소기각이 되거나 이런 거를 피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걸 병합심판 받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 의심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공소기각 피하자. 2차적으로는 다른 범죄 혐의와 병합심리를 하게끔 하자. 왜냐하면 이 사문서 위조에 대한 그 기소 내용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만 따로 떼놓고 재판을 하게 되면 무죄 판결 받았을 때 1호 기소 사건인데 검찰의 데미지가 엄청 크겠죠. 후폭풍이. 그래서 설사 이것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다른 사건과 똘똘 말아서 지금 14개 혐의, 이것까지 포함하면 15개 혐의가 되는데 15개 혐의 중에 몇 개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냥 다 잡아서 제 범죄자야라고 낙인 찍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병합심리하기 위해서 계속 질질 끌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병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문서 위조와 연결되어 있는 혐의들이 있잖아요. 위조한 사문서 표창장을 대학 입시에 제출을 해서 뭐 업무 방해를 했다 또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범죄 혐의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과 연결돼서 병합심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검찰이 노렸던 바고 결국엔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법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순이죠. 두 번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공주대에서 조국 교수의 딸의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이미 결론을 냈었다고 하죠. 공주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연구윤리위원회를 9월 말 10월 초에 열어서 10월 초에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조국 교수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논문 제3저자 등재, 포스터 발표한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국 교수 딸이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 조류 배양이라는 거는 식물 잘 키우는 거고 거기에 무슨 이제 뭔가 실험 성격의 물을 얹어 준다거나 무슨 뭐 어떤 물질을 첨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조류 배양 연구 그리고 학회 발표 준비.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그 준비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이 조국 교수 딸의 맡은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 교수와 조 씨가 2008년 7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당시 이제 인턴 담당 교수와 이 조국 교수 딸이 당시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로 이메일 주고받아가면서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회 발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조민양이 보고를 하면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고, 또 방향 잡아주고, 이런 이메일이 오고 갔다는 얘기죠. 검찰이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잖아요. 뭐, 그냥 심플하게 한마디로 축약하면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 수초 물이나 갈아주면서 논문 초록에 허위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공주대에서 이렇게 반박도 했어요. 고3 학생이 가웬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겠냐.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활동인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해야 하느냐,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주대에서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이 반박이 지금 10월 초에 나왔고 그것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똘똘 말아서 이 포스터 등재된 것도 허위 등재라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어요. 무죄가 나올 수 있음에도 굳이 공소사실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딸 조양까지 이제 조 씨죠. 뭐 성인이니까 조 씨까지 공범으로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족 인질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걸러내고 나면 딸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할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그널 주는 거죠. 딸 입학 취소될 수도 있어. 또는 구속할 수도 있어. 기소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딸이 지난번에 라디오에 그 인터뷰 할 때도 그랬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본인 때문에 검찰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하거나 자백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본인이 지금 인터뷰에 나섰다. 엄마 그러지 마셔라. 이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차명으로 주식 매입해서 미실현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공소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이 전제가 되는 거는 미공개 정보, 호재성 미공개 정보라는 거는 WFM이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 이게 호재성 미공개 정보라고 했어요.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월에 작년 1월에 6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이거잖아요. WFM 홈페이지를 가봅니다. WFM 홈페이지예요, 여러분. 자, 회사 소개란에 회사 소식 있죠? 회사 소식란 들어가 봅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군산 공장 계약. 자, 내용 보시면 군산시 오식도동에 약 2,000평 규모 토지를 토지를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생산 공장을 확보했다고 26일 공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에 공시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거예요. 취득 금액은 18억 5천만 원이다. WFM은 지난달 체코 어쩌고저쩌고와 연간 120톤 규모의 차세대 SIOX 음극재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몇몇 글로벌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중 최소 300톤 이상의 생산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세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한번 보시죠. 이에 WFM은 차세대 음극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350에서 500톤의 생산이 즉시 가능한 공장을 확보했으며 국내 및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차세대 음극재 500톤 이상의 2018년 생산 목표를 밝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에서는 음극소재 양산, 2차 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 라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2018년 1월에 6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근데 WFM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2017년 12월 26일에 보도자료까지 내고 공시하고 보도자료까지 내서 군산공장 계약했다. 차세대 음극재 구매 의향서도 체결을 했고 내년에 300톤 이상의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생산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 이걸 공시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근데 뭐가 미공개 정보라는 거죠? 2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주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습니다.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서 6억 원어치 샀어요. 그럼 그걸 10억 원에 팔아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돈을 받으면 원금 6억 원에서 4억을 버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억 원어치 산 주식이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주식은요.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이 얼마든 간에 팔 수조차 없어요. 그 주식을.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WFM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은 주식이 쓰레기가 되죠, 여러분. 2억 8천만 원은 누가 어디서 갖다 주는 겁니까, 도대체? 6억 원어치 사서 2억 8천만 원 벌었으면 8억 8천만 원을 현금을 쥐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9월 6일에 기소를 한 거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15개가 됩니다. 그런데 14개를 추가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뭐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뭐 10개, 11개 혐의가 적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3개가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온 게 아니고 그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른 법조항을 같이 얹었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예상컨대 추가 기소한 사건들과 병합해서 심리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 기록 그것도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거 외에 이제 지금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제공을 해야 될 테죠. 그러고 나서 다음 공판 준비기일, 뭐 지금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공판 준비기일을 지금 열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혐의들 10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시 또 날짜 잡아서 공판 준비기일 또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 목록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인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증거는 인정을 하고 어떤 증거는 부인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증거 중에 누군가의 뭐 예를 들어서 김경록 씨, 펀드 매니저 김경록 씨의 검찰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돼 있으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신문 진술 내용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김경록 씨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증거 인부하고 증인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